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느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축할 단지들은요, 이미 서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땅도 없기 때문에 이 오래된 얘네들을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털어서 더 많은 집을 지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러다 보면은 주택 시장 속에서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걸로 좀 긍정적인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네. 근데 최근에 속도하면 또 서울시의 신통기획이죠. 오 시장님의. 네. 그렇다면은 이 신통기획이 과연 재건축 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통기획은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경우는 아예 공공이 개입하는 형태였다면 신통기획은 후선에서 서울시가 이 초기 단계 구역 지정할 때까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초기 단계에서 빨리 진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으쌰으쌰가 됩니다. 조합원분들이.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딱 완료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기 좀 먼 데까지 와버렸으니까 보통 우리가 재건축하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한 7년에서 한 9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뭐 7년에서 빠르면 7년, 정말 빠른 경우가 한 6년 정도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년 걸립니다. 뭐 더 걸리는 케이스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근데 신통기획을 통해서 원래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단축을 해버리면 이 7년 혹은 빠르면 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축소된 기간만큼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년은 그렇죠. 벌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년 정도를 벌고 시작을 하니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업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조합도 설립을 해서 이 해산하는 데까지 준공해서 이 조합이 해산하잖아요. 네네, 나중에 그렇죠. 이제 청산을 하죠. 한마디로. 청산을 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인건비도 들고 뭐 대출 받았으면 이자 비용도 내야 그렇죠. 되고 공사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비용이 드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아, 맞는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기간이 뭐 3년 가까이 단축되면 조합원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통계획을 강남에서도 신청하잖아요. 왜? 일단 빨라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히 뭐 서울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역 지정까지는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거니까 후선 지원이니까 뭐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지금 이미 접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접수하는 단지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35층 룰도 폐지가 됐으니까 이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빨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에서 그 단지가 랜드마크 단지가 되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노후된 이 단지가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단지로 바뀌는 것들을 빨리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자산 가치를 늘려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통기획과 맞물린 그리고 35층 룰 폐지와 맞물린 그리고 안전진단이 또 빨라지는 거와 관련된 맞물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초안과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슈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규제가 강화되는 쪽보다는 혹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황금기를 만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은 100%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공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100%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50대 50인데 이제 누가 조금 더 많으면 세상이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은 게 좋은 게 더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뿐인데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땅 주인들이 사실은 조합원들이잖아요. 조합원의 이익을 완전히 밟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개발이 안 일어나죠. 네, 또 반대로 공공의 이익은 하나도 없이 조합원의 이익만 많이 주는 것도 그거는 부정의하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좀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이 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은 초과 이익 환수라는 어떤 그 구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재건축에만 이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재개발에는 뭐 초과 이익 뭐 환수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사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들, 도정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거기서 보시면 재개발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제 뉴타운처럼 이거는 공공 성격이 왜 나오냐면 도로부터 기반 시설부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기존 조합원 분들 포함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공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 수도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공공 성격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대부분 아파트인데 각 조합원이 딱 구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온전히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약간 공공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상 공간 이거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해주는데 정작 거기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서의 어떤 기반 시설들은 조합원들만 사용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민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초과이익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면 환수해야 된다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반 시설이 원래 없던 걸 새로 넣는 케이스가 거의 재건축에서는 없잖아요. 없죠. 그냥 아파트 단지가 그냥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부 공공재 성격으로서 인허가를 해줬으니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좀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뭐 수익 환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 쪽에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왜 재건축만 가지고 그래?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개발도 임대주택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공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만 좀 더 민간 쪽에 가까운 사업이 재건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더 옥죄일까?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정치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지 않냐. 어떤 서민의 어필하고 싶은 감정, 그 정치적인 목적이 약간 들어가 있다. 왜냐? 재개발을 하면은 그 지역이 다 탈바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공원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잖아요. 학교도 생기고. 그거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조합원입니다. 다만 재건축은 이게 재개발처럼 큰 지역이 아니라 단지가 아무리 커봤자 뭐 몇천 세대 돼봤자 사실 재개발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렇죠. 바닥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모습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양념이 들어가기가 되게 좋다. 뭔가 비난하면서 그 상대적인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어떤 이익을 환수하잖아요. 네. 환수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런 거는 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요. 중간에서 정부가 가진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준다는 어떤 형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가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갑니다라고 어떤 표현이라든지 방법을 가지면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하고 나눠지기보다는 있는 자가 내가 이렇게 내는 게 저 사람들한테 가고 저 사람들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나보다 좀 더 가진 분에게 흘러와서 내가 좀 윤택한 삶이 조금 더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도 해당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세금 쪽과 관련된 이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초안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실 일종의 과세잖아요. 세금 같은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성격이.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얘기할 때 네. 옥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의 취지와 비슷한 설명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정치적인 이슈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다수, 특히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재건축은 소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익은 너네가 다 가져가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흘렀던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